자, 김태년 원내대표 모시고 몇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까지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쉬움이 있죠. 두 차례에 걸쳐서 가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미래통합당 사정 때문에 거부가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아주 많이 힘들어 하시고 우리 기업도 지켜야 되고 일자리도 지키고 또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코로나 이후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박한 어떤 마음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함께 참여해서 추경 심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국회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고 또 합의를 미래통합당의 사정 때문에 수용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또 유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추경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기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종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독 심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단속을 더 잘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일부 의원들께서 지역구 예산을 이제 서면 질의를 해놓은 거죠. 예, 서면 질의 예산할 때마다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갈등이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심할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당 원내대표로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검언 유착 관련한 수사에서의 윤석열 총장의 조치, 즉 핵심 측근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지휘 라인에서 빠지고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지휘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갑자기 수사 자문단 구성을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난주에 수사 자문단이 가동이 되어서 예컨대 수사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내부의 반발 또는 비판이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관의 어떤 지휘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고마워해야 될 그럴 사안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뭐 갈등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무언가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치와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저도 임기와 관련해서는 거치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일부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 공수처 출범도 이제 7월 국회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데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기자회견 혹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봤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는 당장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현실로 존재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당들은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관련 절차를 밟아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우리 당이 추천해야 될 분들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도 현실로 엄연하게 존재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 절차를 지켜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금 7명 추천위원 중에 2명이 야당 몫인데 야당 2분이 모두 반대하면 안 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의 충분한 어떤 거의 결정권에 가까울 정도로 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를 뭐 통해서 부당하게 다른 목적으로 공수처를 활용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죠. 애시당초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으로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장치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7명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고 그런데 야당이 2명의 추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갖고 야당이 이제 시간 끌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이게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일부에서는 뭐 법 개정 얘기도 하고 계신데 아니 뭐 아직 법 개정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야당이 이제 다음 주부터 등원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또 이 법의 그 안전장치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기존에 만들어진 이 법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15일 출범이 사실 법적 기한인데 그 안에 출범시키기는 사실 요원하단 말이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한 목표 시점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정해진 날짜에 출범시킨다 이런 목표는 갖고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고 자,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등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그런데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국정조사라든지 또 특검 얘기도 하고요. 뭐 가비 안에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국조도 일단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오늘 주호영 대표의 기자회견 놓고 보면 등원을 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등원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겠다. 저는 그렇게 네네. 읽었습니다. 이제 주장하시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 다 국정조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검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참 많이 부딪히시고 또 산사에 가서 어깨동무도 하고 저녁도 같이 하셨는데, 자, 주호영 대표는 인간적으로 어떤 분입니까? 예, 뭐 아주 부드럽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협상 파트너로서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아니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의 사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주호영 대표도 많이 어떤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등원하고 나면 또 많은 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아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원구성 협상이 2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좀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석상에서 한번 그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말씀을 한번 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바라는 최종 목표가 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겠답니까? 아니면 유무죄 다툼까지 다시 가보겠다입니까? 글쎄요, 그때 이제 그 시점이 그 비망록 고인이 된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사법농단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대법원에 그 당시 여당 수뇌부들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문건도 이 사건을 활용하기 위한 문건도 밝혀진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당시 위증교사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았다. 그래서 위증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됐든 법원이 됐든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혹시 미진했던 것은 없었는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조사,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라면 이참에 어떤 제도나 문화나 이런 개선해야 될 건 개선을 해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재심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사법 절차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재심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당사자나 또는 변호인단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하실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단계까지 미리 상정해 두신 건 아니다는 말씀이죠? 당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건. 이 청와대 노영민 실장이 반포집을 팔겠다 했다가 아니다, 청주집을 팔 거다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뒷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워낙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을 하셨는데 물론 후속 입법이 또 필요합니다. 1216 대책에 대한 종부세법 인상안도 사실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된 상태거든요. 그 안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강화하는 쪽입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다 있잖아요. 1216 그 후속 대책 입법이 있고 그다음에 617 최근에 617
그 대책에 대한 후속 입법이 있는데 이 법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실효세율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더 이렇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답을 하시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건 최소한 12, 16, 네. 그다음에 6.17 그 대책 때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강화된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강남 지역 유세에서 그 이제 책임 있으신 분들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1주택이 단순히 1주택이 아니고요. 장기 거주. 그러니까 단순히 보유가 아니고 네. 장기 거주한 1주택. 그것도 네. 노령자에 관련해서는 이게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죠. 네. 그건 뭐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장기 거주니까요. 네. 단순히 이제 보유하고 살지도 않는 집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자가 아니고 오랫동안 그 집에서 소유하면서 실제로 살았는데 이제 고령이 돼서 수입이 없거나 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을 하자 이런 의견들이었는데 그건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최근에 외교 안보 라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알아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알아도 알았다고 말 못하고요. 또 몰라도 모르는 거죠. 지나간 얘기니까 정부 발표보다는 전에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알았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장 인사 특히 당 밖에서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라인업.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잘 짰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대충 저 딱딱한 질문은 다 했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젊은 청취자,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가벼운 질문들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라리 방송에 나가버릴 걸 그랬네. 아니 어떻게 오늘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아니 이거 뭐 요상한 질문을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협상 과정에서 김태년은 불도저, 주호영은 협상가 이렇게 썼던데 아니, 한 명은 불도저고 왜 한 명은 협상가야 이런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구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교하는 구도가 네,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뭐 용장, 한 명은 지장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도저란 별명은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요, 뭐 별명이라고 하는 게 보시는 분들이 다 그 느낌 가지고 붙이는 거라서 당사자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어려운 불도저라고 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도구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위기 때문에 이게 또 전대미문에 있던 위기, 네.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아주 절박한 그런 이제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들 또 해내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 삶을 지켜내고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대안들도 마련해야 되고요. 또 우리 고용시장도 지금 상당히 불안해져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켜낼 것인가 아주 몰두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더구나 코로나 이후 시대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과제들이 너무 어렵고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불도저가 그런 일들을 잘 해낸다고 하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뭐 괜찮은 거고요. 네. 뭐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뭐 협상도 안 하고 그런 뭐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틀린 거고요. 저는 늘 협상하고 늘 소통하고 늘 대화합니다.
협상하는 불도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더 가벼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예능 프로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정 곤란하시면 뭐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짧게 그 단상을 제가 여쭙는 건데요. 자, 김태년에게 문재인이란? 글쎄, 이거 해요? 네. 민주당에게 문재인이란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아, 너무 진지해질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민주당에게 문재인이란? 달이요? 예, 그 지지자들이 붙이는 그 달이 아니고 지구와 달은 이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공생하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이고 또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달.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드려봐야죠. 민주당에게 주호영이란? 그건 이제 김태년에게 주호영이란 이렇게 되겠네요. 네, 예. 그렇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요거 재밌는데.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또 가까이 다가갔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또 한 발짝 멀어져 있고 또 다가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한 발짝 멀어져 있고 뭐 그런 의미? 다가갈 수 없는. 아니 근데 가까워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함께 손잡고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가까워져야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한 20분 정도 저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못 하셨다든지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십시오. 이제 추경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조치 아닙니까? 추경이. 네. 그래서 이건 여당만의 책임이다, 야당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여야 정치권이 이 위기를 합심해서 극복하기 위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떤 두 번의 그 가합의들이 수용이 안 되고 또 저기 야당에서 불참하면서 추경 심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쉬워요. 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 여당 원내대표로서 신나게 협상도 하시고 결과물도 국민들 앞에 내놓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의장당 구성, 상임위원장 구성에 이어서 이곳까지 이제 뭐 본의 아니게 혼자 민주당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부담도 사실 되실 테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법사위를 우리 당에서 가져오는 대신에 예결위를 포함하여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 7개를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통합당에다가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걸로 어떻게 보면 원구성 협상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워낙 과감하게 우리가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의총에서 통합당의 의총에서 거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영 대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있었던 주말 협상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었었거든요. 거기서 법사위를 뭐 전후반 나눠 갖는 경우 또는 그 중재안처럼 후반기에는 대선 이후에 여당이 갖는 경우 뭐 이랬을 때 그 국정조사를 뭐 1개냐 2개냐 이런 조건들을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을 최소한 개수로는 뭐 90% 이상 우리가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것 또한 거부가 되니까 아쉬움이 많았었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런 조건들을 수용하고 싶어 수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쌍방이 조금 아픔도 있는 거고 쌍방이 또 아쉬운 부분도 조금씩 존재해야만 또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야당의 요구들을 수용하면서 그런 자세로 협상에 임했는데 그것 또한 잘 안 되니까 좀
아쉬움이 컸죠. 예. 근데 7월 국회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끝나고 바로 공수처 국면 또 인천 국면이 있으니까요. 뭐 인청이야, 그건 후보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될 거고요. 뭐 또 야당은 또 야당의 또 역할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월 국회도 역시 이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 경제와 어떤 민생 관련한 어떤 이슈들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국민 걱정하면서 야당도 좀 국회에 들어오고 함께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